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산업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 파인더 시작해 볼까요? 네, 산업 이슈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일은 휴일입니다. 근데 어린이날이에요. 예, 뭐 상관없는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린이날이니까. 뭐. 사실 뭐 어린이날 하면은 저한테 있어서는 어버이날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가 되지 않나. 또 3일 후에 선물 준비해라. 네, 아마 제 나이 대 또래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어린이날이네, 휴일이네. 자, 어머니 선물을 사러 한번 돌아다녀 볼까. 그렇군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색다른 시각이네요. 예. 네. 정확한 시각. 예. 잘 닦을 이건 선생 맞네요. 깔끔하고 예. 센스 있게. 잘 닦아. 잘 네, 닦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죠. 오늘의 이슈 파인더 주제 어떤 거 준비를 하셨는지요? 이제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을 많이 보는 게 저도 즐거운 사람인데 네. 예, 어린이가 애들 좋아하세요? 네,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애기들이 요즘에 통 보이지 않아요. 예. 왜 그럴까라고 해서 그 주제 오늘은 대한민국의 예. 인구 감소에 대한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는 계속 우리도 익숙한 그 내용이에요.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는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회적 흐름이긴 하지만 취준생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주제가 될까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인구 감소하는구나라는 현상에서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작 그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대부분의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인구 감소의 대응 방안을 정부나 정책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예. 네, 오늘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선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 정확히 어떻게 되죠?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5,174만 명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올해는 5,162만 명, 약간 한 10만 명 정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프도 한번 갖고 오긴 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2021년이 정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 앞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제 정점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네. 그 가운데 보이는 이제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 성장률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표를 보거나 통계를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풀려서 물지로 노가리 골목 가도 사람이 미어 터지고 있고 끝나고 택시도 안 잡힐 정도로 맞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피부로는 안 느껴지대요. 그렇죠. 뭐 이게 뭐 타노스도 아니고 갑자기 막 이렇게 팡 쳐가지고 갑자기 인구 절반이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막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은 정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현재 현실은 을지로에 진짜 뭔가 개미떼처럼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마이너스세로 돌아섰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니라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시작됐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든다면은 예. 올해 3월부터 뭐 송파구에 이제 혹시 좀 유명한 이제 전통이 있는 여중여고가 있는데 일신여중이랑 잠실여고 혹시 아시나요? 아우 그쪽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네. 학교 다닐 때. 예. 이게 아마 송파구 주민들이 많아서 이쪽을 좀 잘 아실 텐데 이 두 개 여중여고가 이제 이음학교라 그래가지고 시설이나 교직원을 합쳐서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로 전환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이음학교, 통합학교, 중고등학교를 합치거나 아니면 초중고를 합치는 이런 케이스가 전국에 112곳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 이미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이제 맥시멈을 찍었지만 이게 아래 세대에서는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합계 출산율, 이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합계 출산율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에 해당하는 지표인데 네. 그게 전국적으로는 한 0.84. 그러니까 한 명이 0.84명만 낳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0.64명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결혼해도 한 명도 안 되는 숫자를 이제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베이비 부너 세대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출산율도 줄어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더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은 2030년까지는 마이너스 233만 명.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타노스급의 이제 인구 감소가 기록될 전망이고요. 어. 이게 사실 이 숫자로만 보면 우리 5천만인데 200만 명 별로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냥 충청남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통째로.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대략 2천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충청남도가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딱 시각적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약간. 지금 주말에 충남 갔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2070년, 그죠? 뭐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2070년이 되면은 이게 절반 진짜 타노스 수준인 3,76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네.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팩트인 거고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5천만 명을 기록했는데 그 이전 세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회귀하는 현상인데 이 3,700만 명 정도 되는 수치가 1979년의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인구수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주변에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나 딩크족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그래요? 자연스럽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제가 뻘쭘하니까 제가 한마디 끼어들죠. 제가 딩크적으로 알죠. 더블 인컴 노 키즈. 아 네. 제가 뭐 커버 쳐줬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뭐 사일런 뭐 그거 뭐 모른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예 네. 아이를 안 낳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만약 맞아요. 되게 낳다 자연스럽게 할지라도 됐어요. 네, 한 명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사실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나면 인구수는 절반 진짜 타노스 현상이 계속해서 네. 가속화되는 예.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우리 주위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 조심스럽긴 한데 또 사람이 많이 줄면 요즘에 어디 가면 진짜 사람 많으면 너무 많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요인으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이제 어때요? 조금은 인구가 줄어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철 타고 있으면요. 제발 좀 빨리 맞아요. 도착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맞아요. 많이 하고 아니면 또 어디 놀러 가서 벚꽃 구경을 분명히 간다라고 해서 벚꽃을 분명히 갔는데 사람 사람 구경? 구경하러 가는 네. 거죠. 뭐 서울숲이 아니라 사람숲이라고 맞습니다, 설명이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좀 그런데 뭐 다니긴 다니시네요. 아 그렇죠. 뭐 네. 봐야죠. 그래도 그러니까요. 트렌드에 따라잡히시면 놓쳐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놓칠 수는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우리의 편의성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안 된다.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국가라는 거 사회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보장돼야지 굴러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당장 군대를 입대할 장병이 줄어든다라는 거가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예비군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야. 현재 입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2년 안 돼, 3년, 4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 심지어는 여성분들도 징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진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인구수가 한 번에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혹은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근데 딱 주위를 돌아봤는데 여자가 한 명도 없다. 혹은 반대로 남자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이클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네.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 사이클 붕괴가 의미하는 바가 아직까지 여기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이 많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방은요 이미 사이클 붕괴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크게 시작됐어요. 네. 혹시 이제 지방 소멸 지수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표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 지방이라는 곳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한 88% 되거든요. 예. 근데 그 88% 중에 이제 42% 그러니까 105곳이 곧 없어집니다. 아예 그냥 사라집니다.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진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출산을 안 하고 거기에 유입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전출되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노령 인구는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로 사라지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면은 이제 막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예를 들면은 속초 하면은 굉장히 좋은 도시이고도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인구수 보면 30~40만 명이 안 돼요. 맞아. 근데 서울시 인구만 거의 막 2,000~3,000만 명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비교군을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많이 못 느낄 수 있지만 지방 중심으로 이미 소멸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이클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을 생각하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거의 큰일이다. 충격적으로 다가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모든 자원이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수도권 근처에다가 회사를 차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수도권 근처에 회사를 차리면은 또 다시 사람들이 모두 그 돈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몰리고.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그런 취업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학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대학 지금 현재 잘 있나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그러네요.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냐 벚꽃 엔딩이라는 용어를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진짜 대학이 사라진다라는 없어진다. 무슨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사라졌나요? 아니. 아니야. 그 사안 자체가. 예. 아유, 자체가. 허탈하게 웃으시길래 이미 네. 대학이 사라지신 줄 알고 허탈하게 있는 거는 거의 습관성. 이거 습관성 웃음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있어요. 보자. 그래서 이런 그 MC 써니 웃음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스카이 대학 하자 뭐 다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네. 이제 다 그런 가고 대학 싶어하는 가고 싶어 학교죠. 하죠. 그러니까 그 대학으로는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의 그럼 경쟁률은 좀 낮아지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급격하게 그 스카이로 몰리는 거는 계속 가속화될 거고 네. 오히려 지방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달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미달도 높겠죠. 많아서 또 닫는 데도 많죠. 맞아. 네, 심지어 미달이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현재 현상이 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대학이 없어지는 측면을 넘어서는 이슈이거든요. 대학이 없어지면요, 대학 근처의 상권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 근처의 상권이 사라지면요, 상권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이 사라지는 거죠.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도 경제 활동 못 하는 맞아요.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속한 가족들은요, 당연히 이렇게 수익이 없으니까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지출이 줄어들면 단순히 그 지역 상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상권들까지도 사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악순환이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 활동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활동 감소는 결국에는 소비재의 감소를 의미하고 기업의 투자의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한 악순환. 결국에는 이제 전체 사람들한테 악순환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 절벽이 가져올 부정적인 거 말고 좀 좋은 면은 없을까요? 이제 앞서 뭐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네. 사실은 이게 과거까지만 해도 인구수 감소는 약간 최악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맞춰서 네. 조금은 이게 긍정적인 측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행방이라든지 기술 발전. 그러니까 뭐 지금 키오스크만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막 인구수가 많아야지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냐. 예. 공장도 그리고 뭐 농장도 스마트팜, 스마트 스토어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노동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 오히려 사람들은 좀 즐거워 놀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산 가능 영역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경제에서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요. 소비가 있어야지 생산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할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할 인구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산의 필요성도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앞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상권들 이제 비교해 주면서 이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학이 사라지면 상권이 사라지고 그만큼 소비할 인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퍼진다면은 현재 막 예를 들면은 지금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쌀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5천만의 인구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게 2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나머지 잉여 쌀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면 굳이 5천만이 소비할 쌀을 생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소비의 위축은 내수 시장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출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기업이기도 하지, 뭐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에는 기업이 굳이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설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을 더 많이 하거나 사람을 채용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낙관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비판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취준생인데 이제 막 이제
50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노후에 안락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인구수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40대 됐을 때 결국에는 개인당 부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금 네.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바톤 터치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직관적으로 인구 절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이제 경제 문제까지 인구 감소가 온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취준생들한테도 분명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경제 문제까지 오면 취준생들은 지금 당장 돈도 벌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걸 바꿀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그냥 이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뭐 내 아이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아이가 너무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뭐 그거는 이제 사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모두 다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들은 뭐 그런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죠.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이걸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좀 너무 앞선 얘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인구수 관련해 가지고 인구수 조절이나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것들 이게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면접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받아봤고요. 어. 최근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예. 다른 기관들에서도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네. 대응 방안을 한번 얘기해봐라. 혹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제시해봐라. 라는 질문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 질문이 새롭진 않은데 질문은 굉장히 익숙한데 그거를 표현하려니까 갖춰진 게 없네요 머릿속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의 해결 방안 현상에 대한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나라든지 우리 기업이 이게 왜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으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도 못 해보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를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내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잠재 고객 수라는 건 5천만 명이 있는 건데 만약 2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럼 5천만 대 팔 수 있던 거를 2천만 명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저출산은요 굉장히 안 좋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 방법이라든지 대응 방안이 없을지 모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가져올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출문제 말씀해주신 것 같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냐, 뭐 이거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질문 나오면 오케이 정답은 해결 이렇게 나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줘야 됩니다. 네.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기업이 돈을 줄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뭐 하다 못해 뭐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육아 시설이라든지 아니 뭐 어린이집 네. 같은 것들을 좀 기업 병행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은 일과 삶을 좀 병행할 수 있게끔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귀동량으로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냥 문제와 해결 패턴을 이제 경향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도를 다른 타 분야와 융합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베스트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요. 예. 이번에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 지금 PB 직무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 영업인데 네.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이 지점 영업을 뽑는데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없고요. 그냥 에세이를 사전 과제를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자소서 필요 없고 너 이거 질문에 대해 대답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주제인데 한투가 해외 주식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얘기해봐라. 예. 네. 혹은 한투가 PB로서 현재 해외 시장 업황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추천할 해외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제안서를 제시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해외 주식을 고객을 확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뭐 당연히 우리 해외 그 관련 주식 살 때 수수료 좀 감면해줘야 됩니다. 우대에 대한 해야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희 이제 그 우리 한투는 싱가포르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직접 지점을 갔어야 되는데 MTS, HTS에 싱가포르 그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는 거 좀 열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좀 실질적인 이야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예. 만약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엮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인구 절벽에 대한 시나리오를 함께 얘기해 주면 어떨까? 이게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 대한민국 기업 중에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천만 명이 된다라는 현실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국내의 내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해외 시장에서 좀 더 진출하고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뛰어납니다라는 그러한 투자 제안서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네.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거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실제 한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리서치 직무를 뽑지 않고 이런 부서별로 리서치 직무를 같이 병행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런 사회적 이슈와 함께 녹여내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한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지피지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이나 정부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지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거부터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공기업이 대부분 보면은 본사가 나주에 있네, 예. 원주에 있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거 왜 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지방의 지역 거점으로 해가지고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역 균등 발전을 왜 할까요? 결국에는 그 지방 소멸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예. 젊은 인구를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이기 예. 때문에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분산해서 거점 지역을 육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인구 절벽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고요. 예. 뭐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60살, 65살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뭐 70살까지도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령 규범이 굉장히 또 뭐 호봉제 또 해가지고 막 70살 아저씨한테까지도 막 한 소리 들어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냥 나이 제한이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지는 측면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LG 같은 경우는 연공서열 타파해가지고 막 30대 이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로 가고 나이는 아예 신경 안 쓰겠다. 나이가 찼다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은 직급이 아니라 이런 능력 단위로 뭐 나이가 어려도 좋은 직급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끝까지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 인구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뭐 은행을 한번 예를 들면 통합점포를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은 네. 우리은행이 있는데 우리은행만 이용하는 사람은 좀 줄어요. 근데 그 점포를 운영하자니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은행 너네도 좀 운영하기 힘들지 같이 한번 해보는 게 네. 어떨까라고 하면서 한 점포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같이 있어요. 예. 이런 점포, 공동 점포도 같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역 인구수 변화에 따른 이제 영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개인화 상품이나 맞춤형 상품 같이 이런 소비 트렌드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런 인구수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하는 기업의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제 뭐 여러분들 인구수는 감소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팩트로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한번 대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겠지만 네. 반대로 이제 지역 균등에 대한 발전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가 지방 거점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공기업들도 이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서 지원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혹은 거기에 내가 만약에 삶의 선전을 누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삶을 꾸려나갈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 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겁니다.